이번 시간에는 그 TET 1급 76회 지난 시간까지 이론 파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고요. 이번 실무 수행 실기 파트죠.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폴더에 여기 실행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는 여기 SN4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요거 실행을 시키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프로그램하고 문제지를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같이 여기다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평가 지금 오성 SD라고 하는 회사고요. 플라스틱 성형 용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법인, 제조법인이라는 얘기죠. 됐고요. 실무수행 첫 번째는 거래자료 입력.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 확정일은 2024년 2월 28일로 되어 있죠. 내용을 보니까 2023년 거니까 정기 거, 전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문제일 것 같으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부터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 금액은요, 여기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올해 발생했던 아니면 전년 여기 2023년이죠. 당기순이익하고 두 개 합친 금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그럼 말뜻 자체가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용어가 여기 미처분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회사에서 번 돈은 주주와 주주에게 나눠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처분 됐다는 얘기는 아주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의해서 우리가 번 돈, 이익잉여금이죠. 이걸 어떻게 나누어 갖자 처분하지 않고 그냥 벌은 돈,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처분한 돈, 그리고 남은 돈, 그걸 다 모아놓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직 처분하지 않은 잉여금은 얼마다? 5억 4,200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익잉여금이라는 용어도 설명해 드리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우리 경영활동의 결과 우리가 벌은 돈이에요. 번 돈.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2023년에 당기순이익이 있었던 것처럼 2022년도에도 그 전에인 2021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우리 회사가 생기고 나서 계속 돈을 번 경우도 있고 까먹은 경우도 있고 등등 할 텐데, 이와 같은 모든 번 돈, 경영활동의 결과로 번 돈의 합계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익잉여금과 올해 번 돈인 당기순이익, 올해 것만 구분해서 이렇게 둘이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잉여금은 올해를 기준으로, 즉 2023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했던 모든 잉여금, 경영활동의 결과로 쌓여있는 잉여금을 총칭해서 부를 때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번 돈 중에서도 그때 만약에 2022년도에 주주총회에서 그 번 돈을 나눠 가졌다면, 현금 배당이 됐던 주식 배당이 됐던 적립이 됐던 나눠 가졌다면, 그 나눠 갖고도 남은 돈들이 있겠죠. 남은 금액이 있을 거예요. 잉여금들이. 걔를 모아서 부르는 말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게
바로 전년도까지 남은 돈들을 모아놨다가 올해 2023년도에 정기월된 거, 그래서 정기월 미처분은 주총에서 아직 처분되지 않은 거 이 잉여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기월 미처분 이익여금 모든 거 다 합친 거하고 단기의 순이익 발생한 거, 그러면 결국 요 금액 두 가지는 미처분 이익여금이라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얘를 갖다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이익잉여금 처분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를 처분했냐면 이 이익잉여금을 또 처분하는 방법은 여기다 그냥 같이 써놓을게요.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법은 지금 여기 밑에서 보는 것처럼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현금으로 나누어 가는 방법,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현금 배당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으로 나누어 가는 방법, 얘를 주식 배당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로는 적립금 형태로 이익잉여금에서 빼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적립금은 보통 법에서, 이 법은 상법이거든요. 상법에서 규정해 놓은 그 적립금, 얘가 바로 이익준비금이에요. 이익준비금 여기 있죠? 이익준비금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회사에서 돈을 버는 족족 이렇게 현금 배당이다, 주식 배당이다, 이렇게 다 빼서 나눠 갖게 되면 어느 때인가 회사가 부실하게 또는 경영이 잘 안 돼서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서 상법에서 여기 현금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이에요.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최소한 10%는 현금 배당할 때마다 현금 배당액의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 놓으라고 강제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정 준비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이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거죠. 정해놨다고요. 최소한 10%. 거기에 반해서 법정 적립금 말고 임의 적립금이 있어요. 임의 적립금은 말 그대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 써놓을까요?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적립금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 여기 우리가 사업을 확장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았을 때 사업 확장하면서 그 돈을 사용하자. 그 사업 확장할 때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번 돈 중에 일부를 적립하자. 그런 게 사업 확장 적립금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이 임의 적립금은요, 주주총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립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잉여금에서 자본 계정에 또 다른 계정으로 띄어서 별도로 관리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처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현금 배당으로 4천만원, 주식 배당으로 2,500만원,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1,000만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익준비금은 지금 땡땡땡 별 모양으로 돼 있죠. 이익준비금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현금 배당할 때 최소한 10%라 그랬었죠. 그러면 현금 배당으로 4천만 원이니까 최소한으로 적립을 한다고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 자리에는 400만 원. 이것도 여러분이 아는지를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현금 배당할 때 법정 적립금은 꼭 10%만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주주들이요, 그 적립금으로 놔두는 거 별 선호하지 않고 다 빨리 나누어 갖기를 바라죠. 그래서 최소한 10%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뭐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이익준비금을 뭐 20% 해도 되고
30% 해도 되고 50%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이 이익준비금은 언제까지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상법에서는 여기 자본금 있죠. 이 회사의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2분의 1이 될 때까지. 2분의 1이 넘는다면 당연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현금 배당을 하더라도.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미처분 이 잉여금 5억 4,200 중에서 얘네들을 처분한 거예요. 그죠? 자, 처분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하나 더 회사에서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확장 적립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금융기관에 부채 돈을 빌렸을 때 그걸 갚을 때 쓰기 위해서 번 돈 중에서 일부를 적립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감채 적립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감채 적립금도 사업확장 적립금처럼 얼마 이렇게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익잉여금에서 빼는 항목이란 말이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항목인데 이게 위에 보시게 되면 감채 적립금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임의 적립금 중에서 200이라고 했죠. 이 올해 말고요. 그 전에 언젠가 감채 적립금으로 적립해 놨던 돈이 1,0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를 다시 빼는 거예요. 감채 적립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우리가 부채 다 갚았어. 아니면 이 금액이 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감채 적립금은 2023년 이전에 감채 적립금으로 적립됐던 걸 다시 빼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따 회계 처리하는 건 회계 처리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까지 포함해서 5억 2,200이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따가 그 감채 적립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설명해 드리겠는데 일단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금액 중에서 돈을 우리가 지금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회계에서 배울 때 대변의 계정 과목이죠. 당기순이 이익이 대변의 계정 과목인데 얼마를 처분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요 금액들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6,500만 원이죠. 근데 여기 이익준비금까지 준비금으로 적립금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6,500이 아니라 요거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 금액 중에서 6,900만 원을 지금 주주총회에서 처분한단 말이죠. 그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기정은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서식 처분 결과를 반영하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는 여기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이름을 쓰지만 얘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야 되는 항목으로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쓴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차변의 계정을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쓰시면 안 된단 말이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코드 번호가 378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 안 된다. 여기 2월 이익잉여금은 375번이에요. 코드 번호를 요걸로 쓰셔야 된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6,900만 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이렇게 빼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처음 여기 이익준비금은 자본계정이거든요. 자본계정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익준비금에서 4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 이따가 해줘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계속 그냥 써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요. 지금 이렇게 이익 처분을 갖다는 주주총회 당일날은 돈을 지급할 수 없죠. 결정하는 자리니까 현금이 준비 안 됐단 말이에요.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할 때 현금 배당에 대한
우리 재무회계 담당자가 기록해야 될 계정은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정만 된 거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계정을 쓰셔야지 돼요. 금액은 4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식 배당금 있죠? 주식 배당금은 미교부. 주식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은 주식을 만들어서 교부해 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금액은 2,500만 원. 그리고 여기 사업확장 적립금도 1,000만 원 있죠? 맨 밑에다가 얘도 적립금이기 때문에 계정명은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사업 확장 적립금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처분되는 금액이 총 6,900만 원인데 아까 여기 감채적립금 있죠. 감채적립금을 적립할 때에는 여기 사업확장 적립금처럼 2023년 이전에 여기다가 감채적립금에서 이렇게 적립을 해놨었던 거라고 얘기해 드렸죠. 근데 얘가 지금 빼내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회계 처리할 때는 여기 적립금에 반대되는 쪽으로 회계 계정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감채 적립금 해갖고 금액은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요 밑에 문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그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그다음에 감채 적립금의 이익까지 회계 처리를 말끔하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해봐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 제가 TET 1급 교재 설명해 놓은 그 동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제가 요 유튜브 다루는 게 아직 미숙해 가지고, 아니 대부분 다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유튜브 제가 보다 보면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제 동영상 파일을 갖다가 요 위쪽에 이렇게 표시하게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배우긴 했는데 지금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에다 아직 적용은 시켜 놓지 못했고요. 혹시 요 위쪽에 그 무슨 뭐라고 이렇게 쪽 표시가 뜨면 걔를 클릭하면 여기 지금 미처분 이익금 처분 계산서의 처분과 과정 자본 규정에 대한 그 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자본 규정의 기본 설명부터 여기까지 다 설명을 해 놓은 동영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또 그 교재로 공부할 때 강의해 놨던 그것까지 다 볼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은 요거 갖고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표시하는 걸 제가 못하게 되면 이 동영상 지금 녹화하는 거 밑에다가 동영상 그 링크 걸어 놓는 거, 그것도 아직 못 배웠는데 그것도 링크를 한번 걸어서 표시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볼 때쯤 돼서 이게 나오면 그렇게 참고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직접 이 결과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은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의한 최소금액 입력하라 적립한다 그랬었죠.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요거 법정 적립금 현금 배당의 최소한 10%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처분 확정일에 대한 회계 처리하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부터 이거 보고 그대로 작성부터 해놓고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처분 확정일자, 여기 처분 확정일자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입력이 다 되어 있네요. 앞에서 제가 입력했던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나 봐요. 자, 현금 배당에 4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배당에 2,500만 원, 사업확장 적립금에다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준비금에다가는 현금 배당의 10% 최저니까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감채적립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잉여금 처분하는 금액은 총 6,9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아까 제가 해드린 거 있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 보셨으니까요. 여기 일반전표 입력 불러와서요. 날짜는 얘가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가 된 날짜가 2024년 2월 28일이죠. 28일 날짜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차변에다가는 제가 아까 기존 뭐라고 썼냐면 우리 이 잉여금 처분하는 걸 했죠. 그 명칭이 2월 2 잉여금이에요. 2월 2 잉여금 375번으로 되어 있죠. 얘가 6,900만 원이었고요. 또 차변에다가는 감채적립금 1,000만 원 200, 감채적립금 200, 1,000만 원 있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여기 화면에서 보셨던 7,900만 원이 지금 이 잉여금 처분액,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기정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대변에다가는 이익 잉여금 하셔가지고요. 이 잉여금이 아니죠. 잘못했네. 이익 준비금. 법정적립금이라 그랬어요. 이익 준비금 해가지고 금액은 400만 원. 자, 현금 배당은요. 여기서 현금 배당은 미지급이죠, 아직.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쓴다. 미지급 배당금 금액은 4천만 원. 그다음에 주식은 미교부란 말씀 잘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아까 사업확장 적립금 1,000만 원이 있었죠. 사업확장 적립금 해서 여기 1,000만 원. 자, 그러면 차변 대변 금액 딱 맞죠? 제가 노파심에 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계정 이론에서도 많이 물어봐. TET 1급 정도에서는 여기 미지급 배당금 계정이 뭔가요? 미지급 배당금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미지급이니까 배당금만 붙었을 뿐 미지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부채 계정이에요. 무슨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이요.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자본 계정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보이는 자본 계정이고요. 사업확정 적립금도 자본 계정. 그죠? 감채적립금도 물론 자본 계정이고요. 물어보고 싶은 건 얘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무슨 계정인가요?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얘도 미교부니까 부채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록할 때는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보통 TET 2급까지 해서는 자본 계정에서 설명이 잘 안 나오는데 얘는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 중에서도 자본 조정 계정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자본 조정 계정에서는 보통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든지 자기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계정을 받는 거 보셨는데 대부분 걔는 뭐 감자 차손이라든지요. 이런 계정들은 차감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에 자본 조정 계정에서 차감 계정을 TET 2급에 주로 배우셨던 거고요. 실제로 자본 조정 계정에는 그렇게 차감 계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가할 수 있는 계정도 있어요. 주식수의 차감뿐만이 아니라 증가할 수 있는 계정들도 나오기는 했었단 말이죠. 일단은
이 자본 계정에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계정의 자본 조정의 계정 안에 해당되는 계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관련된 문제 나오게 되면 뭐 어차피 여기서 배운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복습 겸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여기 거래자료 입력에 관련된 문제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신한은행에 지금 주식을 처분하고 1250만 원을 받았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거래일은 3월 10일이고요. 3월 10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1000주 중에서 500주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을 했대요. 취득 내역은 1000주 한 주당 24,000원에 취득을 2023년 7월 31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기말이 됐을 때 12월 31일 날 기말 공정가치는 주당 27,000원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3월 10일 요 날이죠. 그 중에서 500주만 반만 팔았대요. 근데 주당 단가는 25,000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주수는 거의 변동이 없으니까요. 제가 요 하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빨리 설명을 해드린다면, 간략하게 뭐 빨리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우선 제가 분기를 그냥 1000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주식수만 곱하면 되니까 여기 단가만 갖고 한번 따져 볼게요. 2023년 7월 31일 날 차변에 우리가 주식을 사오니까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표시를 했었겠죠. 금액은 그냥 한 주 금액만 2,400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해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24,000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23년 12월 31일 날 지금 가격이 얼마가 됐대요? 27,000원이 됐대요.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은 우리가 결산 분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24,000원짜리가 27,000원이 됐다고 하니 24,000원은 7월 3일 날 벌써 7월 31일 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우리가 평가할 때는 증가분 또는 감소분만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공정가치인 이 금액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 계정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가격이 3,000원이 더 증가한 거죠. 그러면은 7월 31일 날 기록되었던 24,000원 그다음에 기말에 3,000원을 더 기록해 주니까 두 개 합치면 27,000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그래서 얼마가 이익이 됐느냐? 3,000원이 이렇게 이익이 됐다 라고 표시를 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가격은, 우리가 기록해 놓은 가격은 이 순간부터 기말부터는 27,000원짜리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취득했을 때 이 24,000원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꼭 그렇게 기억을, 단기매매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평가가 12월 31일에 이루어지면 그때 기록된 금액, 그 금액이 공정가치 금액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2024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3월 10일 날 얼마에 처분했다고 나와 있냐면 25,0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차변에 우리가 얘를 보통 예금으로
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가 입금이 됐겠어요? 25,000원짜리니까 25,000원이 이렇게 입금이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았죠. 지금은 500주 그거 계산하지 말고요.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얼마짜리를 지금 팔은 거예요? 27,000원짜리 팔은 거죠. 27,000원짜리가 이렇게 빠져나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차이나는 금액 중에서 이 매도가능 증권 평가의 계정을 먼저 상계시켜서 없애야 돼요. TAT 2급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 매도가능 증권 평가의 계정은 자본 계정이에요. 이익자가 붙었다고 해서 우리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본 계정에서 우리가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있다면 그 금액, 여기 나와 있는 금액 3,000원 전체를 먼저 다 없애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근데 이 평가이익은 3,000원은요. 3,000원은 1,000주에 대해서 이익이 3,000원으로 이렇게 됐던 금액이겠죠? 아니 몰라요. 일단 3,000원 다 이렇게 빼도록 해요. 일단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처분일 3월 10일 날 여러분들한테 기록을 해달라고 하는 회계 규정인데 이 금액을 갖다가 이제 1,000주가 아니라 500주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500주를 곱하게 되면 25,000원 곱하기 500주 하게 되면 얼마가 계산돼요? 500주 해줬더니 1,250만원 이렇게 될 거고 매도 가능 증권 27,000원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27,000원 곱하기 500주 하게 되면 1,35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한 주당 3,000원이었는데 곱하기 3,000원이었는데 곱하기 500주 하게 되면 15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자본 계정의 이 금액을 반드시 이렇게 전액 다 500주에 대한 것만 먼저 제외해주고 그 다음에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본계 써놔야 되겠지 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은요.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우계 회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계정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 계정은 반드시 대변의 앞에서 먼저 발생했던 금액 다 빼주고 그 다음에 차액을 계산해야 된다. 그 이쪽은 1,250만원 150만원 더하면 1,400만원인데 매도 가능 증권은 1,350만원이니 여기에 이 결과로 매도 가능 증권 이번엔 팔은 거니까 처분 손실 처분 이익이 되겠죠. 이거는 대변했으니까 처분 이익해서 5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다는 얘기죠. 또 여기서 하나 추가로 아셔야 될 거,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일 경우에는 이런 처분 이익이 됐던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됐던 이 계정은 단기 손익 계정이에요. 단기 손익 계정,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이고 여기 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평가 이익이 됐던 평가 손실이 됐던 요 계정은 자본 계정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항목이라는 얘기죠.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린 이 계정을 그대로 이 금액 파란색으로 쓴 금액 있잖아요. 요거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3월 10일 날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걸 지우고요. 3월 11일 날짜로요.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번호 103번, 거래처는 신한은행, 1250만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여기 평가라 그랬어요. 평가익, 이걸 빼주라 그랬었죠. 금액은 150만원 이었었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 자, 여러분이 또 요것도 또 헷갈리셔갖고 요 순간에 틀려요. 123번은요 매도 가능 증권, 우리 그 단기 투자 자산 있죠, 단기 매매 증권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도 1년 이내 그 매도 가능 증권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1, 2, 3번은 단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단기 투자 자산, 여기 178번은요 여기 요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장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시험 문제상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많이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낸 문제는요, 여기 178번 매도 가능 증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채점자가 아니라서 뭐 여기 맞았다 틀렸다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178번이 아니라 여기 아까 123번에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매도 가능 증권을 선택하면 이거를 맞게 해줄 수 있을까, 틀리게 할까,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자, 135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라 그랬죠. 처분 2. 그래서 얘는 50만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입력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여기 기타 일반 거래에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거래 자료 입력이 완료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매도 가능 증권, 여기 평가라고 쓴 거는 자본 계정이다. 그 다음에 처분이라고 쓴 거는 손익 계정이다. 비교해서 단기 매매 증권 비교해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이익이나 손실이죠. 얘는 단기 손익 계정이에요. 즉 손익 계산서 계정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계정, 얘도 단기 손익 계정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 계정은 자본 계정이고요.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계정이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계정은요, 얘도 단기 손익 계정이다. 이렇게 하면 구분이 명확히 되실런가 모르겠어요. 평가 됐죠?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TAT 2급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인데, TAT 1급에도 TAT 1급에는 단기 매매 증권은 거의 잘 안 나오고 요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드렸네요. 자, TAT 1급은요 설명할 것도 많고 난이도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TAT 1급 계속 시간 되는 대로 기출문제도 풀어드릴 생각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내용 하나하나당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일반 전표, 거래자료 입력, 실무수행 1번 있죠. 제가 번호당 하나씩 잘라서 제가 녹화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그 동영상만 반복해서 보시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 잠깐 쉬고요. 다음 이어서 부가가치세 관리 이 파트를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